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삶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10가지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소원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흔히 겪는 갈등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 상대방이 힘들 때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배려가 관계를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인간관계는 또한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반복되면 상대방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관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된 태도를 유지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또한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작은 변화도 알아봐주며 진심으로 관심을 표현하세요. 단순한 인사 한마디, 생일을 챙겨주는 작은 행동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관심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조용히 들어주거나 격려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거나 그렇구나,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같은 말을 건네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정을 기억하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가 쌓이면 상대방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고 그만큼 관계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관심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심 어린 관심은 꾸준한 노력과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는 것은 기본이며 상대의 말이 끝난 후에도 한 박자 쉬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반응하는 것보다는 그 일이 너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겠구나. 내 감정을 이해해. 와 같이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상대방이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경청할 때는 불필요한 조언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공유할 때 해결책을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따라서 대화 도중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라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느꼈어? 라고 질문을 던지며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에서도 시작됩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말을 끊거나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하면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언어적인 표현도 경청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미소를 짓는 것, 때로는 맞장구를 쳐주는 것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투나 목소리의 변화를 주의 깊게 듣고 감정을 읽어내는 것도 효과적인 경청의 한 부분입니다. 경청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경청을 실천한다면 인간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깊이 있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저어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도 기분 좋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공감하는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었겠다라는 말보다는 정말 힘들 시간을 잘 견뎌냈어. 대단해와 같은 말을 하면 상대방이 더욱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긍정적인 말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네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게 느껴져. 너무 멋졌어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므로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심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넌 왜 항상 그렇게 해라는 말보다는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표현이 몸에 배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루 동안 자신이 사용한 언어를 돌아보고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긍정적인 언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나 자신도 더욱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는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고 자주 표현하며 긍정적인 언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고유한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길 바라거나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을 따르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강할수록 상대방이 다르게 행동할 때 실망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결국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차이를 수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다른 직업적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신뢰를 쌓고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 기준이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면 더욱 이해심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힘들었을 거야. 내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돼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공감의 표현은 상대방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며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폭이 넓어지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개성과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때때로 우리는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때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날 때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후회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왜 화가 났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감정 조절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이 격해질 때는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후회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심호흡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잠시 자리를 떠나는 등의 행동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두고 감정을 정리하면 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조건 참기보다는 차분하고 솔직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속상하고 힘들어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 공감하며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취미 생활을 통해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발전하는 것입니다. 명상, 일기 쓰기, 심리 상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꾸준히 키워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성숙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습관을 갖추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보다 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상대방의 모든 일을 알고 싶어 하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 유지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거리와 감정적 공간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거리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혼자 있고 싶어 한다면 이를 존중하고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기보다는 적절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의 신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피곤해 보이거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잠시 거리를 두고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도 서로의 사생활을 과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핸드폰을 함부로 확인하거나 개인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한 관계라고 해서 항상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가벼운 일상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필요와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워져서 부담을 주거나 너무 멀어져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 유지는 단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세요. 책임감 있는 행동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친구, 가족, 동료들과 다양한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약속들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신뢰로 이어집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한 약속을 쉽게 잊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신뢰를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중요한 일을 하기로 약속했다면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임감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실수를 했을 때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면 숨기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책임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형성됩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한 일을 수행하거나 목표를 세우고 이를 꾸준히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타인과의 약속도 더욱 철저히 지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은 단순한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신뢰를 쌓고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갈등을 피하기보다 해결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 하거나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으며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감정적으로 쌓이게 되며 결국에는 더욱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시각에서만 문제를 바라보며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냉정하고 논리적인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때로는 사소한 갈등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날 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해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속상하고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갈등 해결 과정에서 타협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모든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양보할 부분을 찾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해결한 후에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감정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 이후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갈등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해결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과 성숙한 태도로 갈등을 해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홉 번째, 작은 배려를 실천하세요. 작은 친절과 배려가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정하게 행동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배려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조금이라도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잘 지내고 있지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지속되면 상대방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먼저 찾아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배려의 예입니다. 친구가 바쁜 날에는 대신 커피를 사주거나 가족이 힘들어 보일 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배려를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려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힘들어하거나 조용한 시간을 원할 때 무리하게 말을 시키기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더욱 깊은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며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려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 주거나 손으로 쓴 작은 뇌물을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건을 빌렸다면 깨끗하게 돌려주고 작은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 것도 배려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려를 하다 보면 상대방도 나에게 같은 태도로 대해주며 상호 간의 신뢰가 깊어집니다. 또한 배려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어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배려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깊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작은 행동으로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따뜻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어떤 관계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심코 소홀해질 때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순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이 쌓일수록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사의 표현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덕분에 많이 힘이 됐어,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같은 짧은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작은 선물을 건네는 것도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의미 있는 배려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더욱 건강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바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값지게 여겨야 할 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매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다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며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노력과 배려가 쌓여야만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시들어 버릴 수 있지만
꾸준한 노력과 배려가 더해지면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자라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만큼 상대방도 우리에게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진정성 있게 교류하느냐입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행동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단순히 좋은 순간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을 회피하기보다 현명하게 해결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을 이해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더 따뜻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이해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따뜻하고 행복한 관계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